서울 강남 한복판 고요한 병원 VIP실. 윤미정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가락 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정제된 톤으로 차분했지만 그 말이 던져진 순간 공기가 꺾였다.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순간 고요함이 조각났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사의 입술만 바라봤다. 옆자리에 있던 남편 최도연이 목소리를 낮게 눌렀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가 아니라고요? 유전자 대조 결과 부부와 아드님 사이에 직계 유전 일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재검이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수치와는 다릅니다. 의사는 말을 아꼈다. 그의 얼굴 뒤로 하얀 벽, 멀리서 들리는 환자 모니터의 삑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의사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서류에 오류가 있었던 거겠지.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미정이 조용히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 모자 불일치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내 아들은 누구죠? 짧은 정적이 병실을 감쌌다. 커튼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의사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30년 전 출산 당시 혹시 산부인과 병원이.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녀의 눈앞에 오래전 장면이 스쳤다. 갓난아기 울음소리, 간호사의 허둥거림,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병원 이름표. 그날 이후 재벌가의 공기는 변했다. 식탁 위엔 대화가 끊겼고 집안 사람들은 미정의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의 자리를 지탱하던 품위가 그날 이후 서서히 금이 갔다. 검은 세단이 병원 앞 차선에 멈췄다. 운전기사 강태수가 차문을 연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도연은 아무 대꾸 없이 차에 오르며 차문을 닫았다. 뒤늦게 따라온 미정이 천천히 차에 오른다. 창밖으로 스치는 병원 입구. 그곳에서 태수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친다. 구겨진 셔츠와 낡은 손목시계, 그럼에도 눈빛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미정은 시선을 떼지 못한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했다. 그 손, 그 눈매, 그 표정. 그러나 곧 도연의 냉랭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미정 씨,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저 사람들 처음부터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우리와 같은 피도, 같은 운명도 아니야.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다. 운전석 너머로 사이드 미러에 비친 태수의 얼굴이 스쳐갔다. 미묘하게 닮은 눈빛.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계속 바라봤다. 차는 천천히 재벌가 저택을 향해 달렸다. 창밖엔 겨울 해가 기울고 빛이 묘하게 붉었다. 미정의 얼굴을 스치던 햇살이 이내 사라졌다. 저택에 도착하자 하녀들이 인사를 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쫓아냈다.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정갈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도연이 입을 열었다. 오늘 결과는 비밀로 하게. 이건 집안의 명예 문제야. 그게 명예인가요? 명예지. 피는 명예야. 그리고 넌 그걸 지켜야 해. 그의 말이 떨어지자 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피만 명예로 보지만 난 그 피가 왜 섞였는지를 봅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밖에는 태수가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를 바라봤다. 운전기사님, 혹시 95년에 태어났나요?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예, 맞습니다. 어머니가 그 봄에 저를 낳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차를 탔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손끝을 스쳤다. 그 바람이 오래전 병원 냄새처럼 낯익었다. 며칠 뒤 미정은 비서를 시켜 과거 기록을 찾아오게 했다. 1995년 3월 2일 한빛 산부인과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갔다. 서울 외곽 작은 골목길 끝 낡은 간판 아래 페인트가 벗겨져 한빛의 빗자가 희미했다. 문을 밀자 녹슨 차인벨이 울렸다.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인, 낡은 간호사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다. 저를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할 리가 있나, 윤미정 씨. 노인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사진 속엔 젊은 태수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옆에 미정이 쓰던 병원 침대와 같은 패턴의 커튼이 보였다. 그날 전기 사고로 인큐베이터 전원이 나가서 아이들을 급히 옮겼습니다. 그리고요? 그 혼란 속에 아이 2명의 이름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미정은 앨범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의 이름이 강태수였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원의 창문 너머로 한 줄기 바람이 스쳤다. 낡은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없이 지나친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운전대 위에 놓인 손, 낮게 웃던 목소리, 땀에 젖은 셔츠. 모든 것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화려한 장신구와 명품 드레스가 갑자기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 아들은 그 아이였구나. 밤이 깊었다. 창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회장의 호출을 받았는지 저택 앞에서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숨도 쉬지 않았다. 재벌가 저택의 거실. 벽난로는 타고 있었지만 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윤미정은 그 앞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다. 사진 속 병원, 갓난아기의 울음, 젊은 간호사의 얼굴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최도연이 들어왔다. 이게 뭐야?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내밀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당신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예요. 도연은 사진을 잡아채더니 벽난로 속에 던졌다. 불길이 번졌다. 이딴 헛소리 하지 마. 그럼 그 운전기사가 우리 아들이라는 거야? 말이 돼. 미정은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이 안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누가 그딴 검사 믿어? 돈이면 뭐든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그래요. 당신 말대로라면 나도 그 돈으로 이 진실을 지워야겠네요. 불이 튀며 사진 한 장이 반쯤 타들어갔다. 젊은 태수가 웃는 얼굴, 그리고 아기에게 닿은 손끝만이 남았다. 도연은 그 잔해를 밟았다. 이건 가정의 문제야. 세상에 알려지면 끝이야. 우리 집안, 우리 기업 다 무너진다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중요해요. 피 한 방울이 바뀌었다고. 아이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 말에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다가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미정은 집무실로 들어가 유전자 서류를 다시 꺼냈다. 모자 관계 불일치, 그리고 아래줄, 다른 이름.
강태수 생물학적 일치율 99.89%. 그녀는 손으로 그 숫자를 덮었다. 눈을 감았다. 눈앞엔 태수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가 어쩐지 오래전 자신의 아기와 같았다. 재단 후원 행사장,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홀, 기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최도연과 아들 최강민이 나란히 서 있었다. 플래시가 터진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는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로 했습니다. 효심의 상징이죠. 가족의 사랑은 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그곳에 강태수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의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이식 제가 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마이크 없이도 모든 사람이 들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운전기사 아닌가? 뭐 하는 거지? 도연이 굳은 얼굴로 태수에게 다가갔다.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제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서요.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미정이 천천히 일어섰다. 저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폭발적인 플래시. 기자들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다. 실제 친자 관계 확인, 산부인과 아기 바뀐 사건, 마이크가 쏟아졌다. 도연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미쳤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간이 필요하다면 제 걸 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전 그저 어머니가 살길 바랄 뿐입니다. 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도연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 그러나 미정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진실을 감추며 살아온 시간이 제 병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홀 한쪽에서 효심의 상징이라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늦은 밤 병원 복도. 윤미정은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회색 조명이 길게 그림자를 느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강태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이제 곧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태수 씨. 어머니, 그냥 태수라고 불러주세요. 미정은 그를 올려다봤다. 태수야.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니? 넌 아직 젊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너를 놓쳤던 그날부터 내 인생은 멈춰 있었던 것 같아. 저도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부를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둘의 손이 맞닿았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복도 끝에 전등이 깜빡이며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순간 누군가 문 너머에서 보고 있었다. 최도연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뒷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 사람 내 아들일지도 모르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태수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췄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화내시겠죠?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린 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미정은 손등에 남은 체온을 느꼈다. 눈을 감자 오래전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흰 병원복 위에 떨어졌다. 수술실 앞 대기실. 벽시계의 초침이 분명한 소리를 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 모른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비쳤고
회색 공기가 병원 복도에 번지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수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태수가 등장했다. 그의 얼굴엔 긴장보다 묘한 평온이 있었다. 미정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수야. 하지 마. 그냥 내 인생 살아. 나 같은 사람 살릴 가치 없어.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내 피를 돌려받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야. 다만 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러보고 싶었어. 그럼 불러주세요. 그 말에 그녀의 입이 작게 떨렸다. 태수야. 그 한마디에 태수의 눈가가 젖었다. 복도 끝에서 도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천천히 다가와 미정 앞에 섰다. 내가 이제야 알겠네. 피보다 무서운 게 마음이라는 걸. 그는 태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술 무사히 끝내자. 살아서 내가 우리를 용서해라. 태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다. 그 짧은 악수 속에서 세 사람의 과거가 엮였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수술등이 켜졌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지고 다른 생명이 이어지는 경계선 위. 피 한 방울이 튜브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밖에서 미정은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엔 제발 아이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수술은 길었다. 시간이 무의미해질 만큼 간호사들의 발소리, 기계의 비프음, 의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얽혀 있었다. 그 모든 소리 위로 미정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새벽 4시 수술등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조용히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며칠 후 병원 옥상 정원. 초겨울의 햇살이 희미하게 내리쬐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윤미정은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휠체어 대신 천천히 걸었다. 그 옆에는 태수가 있었다.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태수야. 오늘은 하늘이 참 낮. 예. 손 닿을 것 같아요. 그럴까? 예. 닿으면 어머니 손처럼 따뜻하겠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두 사람의 발밑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한 장의 낙엽이 그녀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 피는 태어날 때 섞이는 게 아니라 살면서 섞이는 거였어. 태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전 지금 어머니 피 속에 살고 있겠네요. 그래. 내가 내 안에 들어왔지. 그녀의 눈이 젖었다. 뒤쪽 벤치에 최도연이 앉아 있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재벌가 유전자 스캔들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멀리 두 사람을 바라봤다. 햇살이 점점 강해졌다. 하늘은 구름 사이로 길을 내며 빛을 떨어뜨렸다. 그 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한 줄로 이어붙였다. 미정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가족이 됐구나. 태수는 그녀 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얼굴에 어린 시절 잃어버린 모든 시간들이 비쳤다. 한참 후 미정이 벤치에 앉았다. 눈을 감고 손을 펼쳤다. 바람이 그 위로 스쳤다. 태수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 옆에 섰다. 그는 말없이 하늘을 봤다. 이제 됐다.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삶과 용서, 그리고 남겨진 시간의 무게가 그들의 눈빛에 고였다. 병원 방송에서 느린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있었다.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갔다. 햇살이 그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피 한 방울의 거리는 이제 사라지고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진다. 옥상 위 세 사람의 작은 실루엣, 서울 도심의 먼 소음이 희미하게 들린다. 그리고 장면은 조용히 하얗게 번진다.